네, 여러분,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뢰부터 시작해서 나갈 수 있는 범위 최대한 나가보고요. 어, 아마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지난 시간 분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범위까지 보고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뢰, 우리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기억나실 겁니다. 네, 호지뢰입니다. 우리 요 개념을 잘 알아야겠죠? 네. 우리 그 받침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힘을 주는 그죠? 힘팔, 힘점, 그다음에 이 힘점까지의 거리를 힘팔이라고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작용팔, 그죠? 저항점 거리의 저항점을 그 저항점이라고도 하고 뭐 작용점이라고도 하고 그죠? 작용점, 저항팔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썼는데 어쨌거나 그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죠. 뭐 우리 시소를 잘 생각해 보면 힘을 줄 때는 뒤에서 축에서부터 멀리서 줄수록 이득이었고 내가 뭔가 힘을 줄 때는 그랬고 어 그죠? 이 우리 이 거리 힘팔과 저항팔의 거리에 따라서 힘팔이 길면 힘팔이 길면 힘에서 이득이었고 저항이 내 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힘줄 때는 분리했습니다. 뭐 쌀가마니를 가까이서 드냐 멀리서 드냐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어쨌거나 힘을 내가 줄 때는 멀리서 주는 게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가까이서 드는 게 그죠? 멀리서 쌀가마니를 들면 힘드니까요. 뭐 이런 개념들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힘점과 저항점이 그죠? 반대편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일종 지뢰라고 했고요. 이거를 시소에 비유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종 지뢰죠. 축이 있고 우리 그 저항이 있고 내가 따려고 하는 병뚜껑의 위치 저항점이 있고 그 다음에 힘을 멀리서 주는 거 당연히 그 힘에서 이득이었지만 대신 힘은 조금 줘도 되지만 이 병뚜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됐죠. 그래서 거리에서는 손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 축을 중심으로 저항팔이 있고 힘팔이 있는 인체에서 몇 개 안 되는 이종질의 근육 중에 하나가 종아리 근육이 있었습니다. 요런 것들도 그죠? 힘을 별로 안 줘도 이 흙을 엎어버릴 수 있지만 대신 이걸 높이 들어야 되죠, 그죠? 팔이 잡고 있는 이 손잡이를 높이 들어야 이동 거리가 길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힘에서는 이득, 거리에서는 손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삼종질에는 반대네요, 그죠? 받침점이 있고 힘이 있고 작용점이 있기 때문에 힘에선 굉장히 불리하죠. 다른 사례를 볼까요? 그래서 삽질을 한다고 하면 힘을 주는 점이 앞에 있고 그죠? 저항이 더 멀리 있으니까요. 그죠? 내가 축에다가 한 손 잡고 힘 주는 곳에 다른 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흙을 퍼 올리면 요거 힘들지만 요 손을 조금만 까딱 내려도 이 여기 있는 흙은 확 올라가는 그죠? 아, 힘에서는 불리하지만 거리에선 이득이네. 내가 어, 그 위팔 세갈래근 삼각근이요, 그죠? 이 어깨 근육을 요만큼만 살짝 싹 수축하면 팔은 여기서 전체부터 여기 멀리까지 그죠? 아주 멀리 올려지네, 그죠? 이런 것들. 엉덩이 근육 약간만 수축해도 다리 근육은 확 올라가네, 다리는 확 올라가네, 뭐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체가 댄스를 하거나 뭔가 체조를 하거나 어떤 동작을 표현할 때 근육이 조금만 수축해도 팔다리가 확확 올라가지는, 그죠? 아니면 빠른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들은 요 삼종질의 특성을 갖고 있구나. 대신 내가 내야 되는 힘은 굉장히 컸죠. 네. 우리 이 힘을 기르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 발차기 잘하고 뭔가 팔 잘 조절하고 이런 것들 그죠? 우리 인간이 습득하는데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습득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동작이 나왔을 때 이거 몇 종질인지 한번 보시면 뭐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올 수 있겠죠? 동작을 딱 제시해주고 이거 몇 종질이야?
왜 몇 종지례라고 생각해?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봤었고요. 당연히 이렇게 저항이 내가 저항과 가까이 있으면 가벼운데 멀리서 그죠? 저항과 멀리서 잡으려고 하면 이 모멘텀이 길어질수록 여기서부터 모멘텀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저항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죠? 이 저항까지의 거리가 짧죠? 아, 점점 저항과의 길이가 멀어질수록 무거워지더라. 뭐 이런 개념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죠? 요 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우리 그 저번에 요거 스쿼트 분석하는 거 했었죠. 지금은 다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요거 하면 선운동까지 못 가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그죠? 이런 스쿼트의 자세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응용하는 문제가요. 프론트 스쿼트를 할 때랑 이 하이바 스쿼트, 그죠? 로우바 스쿼트 할 때랑 이 둔부랑 대퇴 4두 쪽의 자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멘트 하는 거리에 따라 우리 이런 것도 했었죠. 그다음에 핵 스쿼트랑 뭐가 다른지 그냥 스쿼트랑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스쿼트 머신하면 어디가 단련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그죠? 모멘트암으로부터 어디가 단련되는지 저런 것도 잘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지뢰를 좀 잠깐 살펴보고요. 자, 선운동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학이랑 운동역학, 그죠? 운동, 움직임 자체를 다루는 그런 운동학하고, 운동에서 발생하는 힘을 연구하는 운동역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역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죠? 위치와 변이, 이거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위치. 그래서 우리 스칼라랑 벡터 구분했습니다. 그죠? 스칼라는 크기만 있었고요. 방향은 없었고요. 그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거였다. 우리 속력과 속도도 그죠? 이 단위가 벡터냐 스칼라냐. 속력은 뭐였죠? 속력? 속력. 그죠? 속력은 우리 여기 보면 속력도 나와 있네. 나와 있네. 속력은 스칼라였고요. 속도는 벡터. 그죠? 방향도 같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것도 봤습니다. 이동 거리로 하면 이동 거리 전체 이동한 거리는 우리 속력에서는 이동 거리. 그죠? 거리를 보고 속도에선 변위를 보죠. 변위. 그죠? 속력으로 보면 4, 4m, 3m 이동해서 총 7km, 4km, 3km 이동 총 7km 이동했네라고 하는 거지만 벡터 변위로 보면 시작에서 끝점까지를 딱 이은 이 변위를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실제로는 5km 움직였네. 뭐 이렇게 본다고 했었습니다. 요거 같은 말이라서요. 그죠? 곡선으로 간 거는 그죠? 거리고요. 처음과 끝점을 이렇게 이어버린 건 변위였죠. 그죠? 네. 우리 거리와 변위 두 개 구분했었습니다. 또 속력과 속도로 했을 때요. 속력은 거리로 그죠? 이동 거리로 계산을 했고 변위는 그 속도는 변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그거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평균 속력 곡선 이런 거 분석하는 거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이 지구력에 뛰어난 이유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어, 속도, 예, 물체가 위치를 변화하는 비율,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는다. 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긴 변위네요. 변위, 그죠? 변위. 변위. 변위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처음과 끝 지점을 이은 거죠, 그죠? 거리 변위 뭐 이런 거. 아, 변위는 뭐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속력과 속도를 각각 구해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거 사실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라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상대 속도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네, 추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이건 대학생 정도면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어, 리마인딩을 해 보십시오. 요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네요. 그죠? 어, 가속도 시간에 따라 변화 정도로 나타내는 양. 그죠? 변화. 등속도랑 다른 거죠. 똑같이 6km 정속 6km per hour 속도로 1시간 달리겠어요. 이런 똑같은 속도로 계속 달리는 거는 가속도가 0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예,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속도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가속도라는 건. 음, 그죠? 처음엔 5m per sec으로 나중에는 5m per sec, 처음엔 3m per sec이었는데 나중에는 5m per sec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그죠? 단위 시간분의 요거 빼기 요거 해서 이렇게 값을 구하는 거죠. 우리 속도 몇으로 몇 시간 동안 갔어? 속도 몇으로 몇 초 동안 갔어?라고 하면은 요 네모의 넓이는 변위가 되겠네요. 이동거리가 되겠네요. 그죠? 시속 60km per hour 속도로 1시간 갔어. 그럼 당연히 60km를 갔겠네요. 1시간에. 그죠? 이 넓이는요. 그죠? 변이겠네요. 변이. 요거 보시고요. 요것도 한번 풀이해 보십시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등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다.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똑같은 속도나 속력으로 가는 뭐 그런 것들이요. 어떤 속력으로 어떤 시간 동안 갔다는 거는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네모의 넓이,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는 그 넓이가 이동거리가 되겠네요.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가는 건 등속도고, 요렇게 확 늘어나거나 확 줄어드는 것들은 가속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요거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죠? 뭐 이렇게 세 번째 공식까지 치환해서 뭔가 계산하고 이런 거는 내지 않을 건데, 이거 면적 구해보세요.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간단한 것들은 그죠? 그럼 요 면적 그죠? 요 변이네요. 변이 S니까요. 그죠? 요 변이는 왜 2분의 1 AT 곱하기 VOT일까? 이것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VOT는 뭐 요거니까요. 그죠? VO랑 시간 곱하면 속도랑 시간 곱하면 요 어느 속도로 어느 시간 동안 갔다는 거니까 요 이동거리가 될 거고 여기도 이동거리네요. 그죠? 맞나요? 요 2분의 1 AT도 왜 2분의 1 AT가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죠? 뭐 아무튼요. 저번에 공식 치환하는 거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펜이 안 써져서 그죠? 요거 넘겨서 그죠? 하고 뭐 2분의 1 나누고 AT 곱하기 T 곱하기 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해되시죠? 아무튼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 말해서 모르시면 동료들한테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뭐 우리 그 GPT나 이런 친구한테 물어보면 뭐 금방 가르쳐 주겠죠. 요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낙하도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죠? 네, 처음에 9.8m per s 초당 9.8m 이동하는 속도로 떨어지다가 다음 1초는 곱해져가지고 초당 19.6, 초당 29.4, 뭐 이렇게 확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등 가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에 철퍼덕 떨어지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다고 했던 거죠. 자, 거리 구하는 공식도 있었습니다. 그죠? 어, 초당 9.8m인데 왜 4.9m밖에 이동 안 했어? 요 공식에 의해서 그런 거죠. 2분의 1 g 곱하기 t 제곱. 요것도 그때 공식 봤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구해 보시고요. 이거는 스킵을 했습니다. 우리 접선의 기울기 뭐 이거 사실 막 설명하고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올해는 그냥 살짝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음, 문제에서도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관심 있는 사람 좀 보면 될 것 같아서요.
사실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좀 넘어갔습니다. 네, 운동의 가속도 읽어보시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뭐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간단히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프 해석하는 거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한 건지. 아, 이 사람의 수행력, 어떤 사람의 수행력이 주어지고 수행력을 어떤 사람이 더 나았는지, 왜 나았는지 평가하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좀 예측을 해보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레인하고 2번 레인, 1등하고 2등의 차이, 뭐 이런 거, 그죠? 얘기했었죠? 네. 지난 시간에, 바로 직전 시간에서 아마 이해를 잘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자 5000m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요라 한글로 번역한 거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그 운동장, 그죠? 트랙별로 얼마나 차이 나냐, 뭐 이런 것도 했었죠. 뭐 이런 것도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 네 가지 조건, 100m 달리기를 잘할 때 그 네 가지 조건들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네 가지 조건을 좋게 하려면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돼? 이런 거 과제였습니다. 그죠? 과제로 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함께 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가 시험에 요구될 수도 있겠네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디스턴스가 거리죠. 10m, 20m, 30, 40, 막 쭉쭉쭉 가서 100m까지 100m 달리기 보는 건데 카메라 10대에서 11대를 설치해 놓고 그 구간마다의 속도를 봤나 보네요. 그죠? 자, 중력 가속도 네, 뭐 계속 나오네요. 자유낙하 운동. 우리 이거 많이 봤었죠, 그죠? 여러분 어쨌거나요. 그뭐 상승 운동 시 뭐 9.99, 하강 운동 시 뭐 9.8m per s 제곱으로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어쨌든 그 거의 9.8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점프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래요? 하고 올라갈 때 그죠?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면서 또 내가 뭐 힘을 줘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그죠? 좀 그냥 차고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퀘스천도 한번 보시고요. 네. 류낙하 운동, 그죠? 투사체 운동. 투사체 운동 조건 세 가지가 있었죠? 왜 포물선 운동으로 경로 그 던져지는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거 우리 수직 운동과 수평 운동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수직 방향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그죠?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그죠? 중력이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로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됐고요, 그죠? 원래 A처럼 던지면 그 수평 방향으로 공기저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평 운동도 공기저항 무시하면 등속도. 한번 던지면 같은 속도로 쭉 수평으로 날아간다는 소리인데, 우리 공기저항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못 날아가죠. 어쨌거나 여기는 A처럼 딱 던지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쭉, 그죠? 공기저항이 없고 중력도 없으면 쭉 계속 일자로 날아가는 건데요. 우리 실제로 공기저항도 있고 중력도 있기 때문에 쭉 날아가다 어때요? 바닥에서 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점점 점점 완만해졌다가 점점점 이렇게 내려갔죠, 그죠? 요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종목에 따라 다양한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가지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네요. 수완동에서 수직 성분은 중력의 영향을 같이 똑같은 말이네요.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수평 성분은 어떤 힘도 받지 않는다.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우리 요렇게 떨어지는 공이랑 2번처럼 떨어지는 공이랑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거 동영상으로 확인했었죠, 그죠?
이것도 공기 저항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그림이네요. 근데 이것도 참고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저항이 없다면 투사체 물질은 중력이 항상 아래로 작용하고 정지할 때까지 감속시키는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아니, 계속 똑같은 말이네. 그죠? 네. 어쨌거나 이 표를 보면 수직 성분은 계속 감소하네요. 그러다가 정점에 딱 최대 높이에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수직 성분이 위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중력이 아래로 끌어당겨가지고 어, 아래쪽으로 공이 떨어지는 형태로 수직 성분은 가고 수평 성분은 굉장히 비슷한 길이로 가네요. 요거 그 말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요거 그때 별표 쳤었죠? 투사 각도, 투사 속도, 투사 높이. 여러분한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투사 각도, 투사 궤도의 모양은 투사 가격에 결정한다. 뭐 당연하죠. 위로 던지면 위에서 거의 그대로 떨어질 거고요. 대각선 던지면 대각선 갖다 포물선 그리면서 떨어질 거고요. 평면에서 차면 거의 평면으로 일자로 굴러갈 거고요. 그죠? 우리 인사이드 축구의 인사이드 패스처럼요. 투사 각도가 이 포물선의 모양이나 좌우 대칭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더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속력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별 내용이 아니네요. 그죠? 이거 너무 딥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투사 속력 당연히 세게 던질수록 속력이 좋을 거고요. 강하게 차거나 세게 던질수록 속력이 좋을 거고 속력이 좋다고 하면은 궤도가 더 높이 날아가거나 멀리 날아가겠죠. 그런 것들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사 높이 보겠습니다. 네, 상대 투사 높이 그죠? 어,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 그죠? 내가 던진 상황 뭔가 이렇게 던진 상황에서 요 내 손의 높이보다 그 아래쪽에 있으면 그 상대 투사 높이 양이고요. 내가 바닥으로 던지는 거면 상대 투사 높이는 양이 되겠고요. 내가 던진 손의 위치보다 뭔가 더 위에 있는 공간에다 던진다고 하면 상대 투사 높이는 음의 값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상대 투사 높이가 0이냐 아니면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 투사 각도가 달라지더라. 그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셔야겠죠.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사 각도, 속도, 높이. 우리 그 동영상 봤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크라우저가 던질 때요.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나요? 네. 투사 각도 뭐 45도로 던졌겠죠, 그죠? 투사 속도 어떻게 왜 좋았나요? 키가 2m에 몸무게가 100kg가 넘었고 벤치프레스도 막 200 가까이 치고 스쿼트도 막 300kg 가까이 해버리고 투사 속도에 근력이 영향을 미쳤네요, 그죠? 상대 투사 높이 키가 2m니까 투사 높이도 높았고요, 그죠? 이 투판 던졌던 동영상 보셨죠? 투사 각도는 당연히 네, 이 선수가 양의 그죠? 우리 그 양의 투사 높이 그죠? 상대 투사 높이가 0보다 컸을 때 45도 각도보다 낮은 각도로 던졌겠죠. 요 세 가지 조건이 받쳐줘서 나왔었죠. 뭐 그런 특성들을 잘 실제 사례와 연결시켜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상황에서 이런 거 봐두세요. 그죠?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운동학까지 원래 내려고 했는데요. 각 운동학은요, 일단은 내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다음 범위로 넘기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분량이 사실은 각 운동까지 해도 충분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수시와 추석과 수시까지 해서 저를 못 만나는 시간이 많은데
사이버로 하고 나서 보면 점수가 많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여기까지 시험을 보고요. 앞에 3시간을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가장 우선순위가 지금 뭐죠? 용어 외우는 거죠, 용어? 해부학적 용어. 해부학적 용어를 안 외우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해부학적 용어를 동작에 어떻게 녹여서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지뢰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지뢰도 예를 들면 그때 우리 이두근하고 삼두근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그 모멘텀이랑 연결시켜서 운동할 때 그죠?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운동학 그죠? 선운동학에서는 여태까지 봤던 속력과 속도, 변위, 이동거리, 그다음에 투사 각도가 좋아지는 조건 뭐 이런 것들 여태까지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말했던 것들 위주로 잘 보시고 추가적으로 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거 그죠? 해부학적 동작을 할 때 제가 뭐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는 해부학적으로 어떤 어깨에서의 어떤 동작이야? 어깨뼈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그죠? 우리 헬스에서 어떤 동작으로 일어나?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사레레는 어깨에서의 어떤 액션이야? 뭐 이런 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이거 응용해서 문제로 나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 그 장스지나 권은사 그죠? 권은사 정도는 안 낼 건데 그죠? 다른 국가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는지도 한번 참고자 봐보시면요. 문제풀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제 PPT만 달달 외우고 나서 시험장에 딱 들어오시면요. 응용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4개 중에 2개 정도, 1개 정도 되게 헷갈리네. 혹은, 이거 무슨 문제지?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역학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오시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매 학기 지금 운동역학을 3, 4년 정도째 하고 있는데 잘하는 친구의 점수랑 못하는 친구의 점수가 굉장히 편차가 큰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잘 마무리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응용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사이버 강의, 그죠? 퀄리티가 이렇게 제가 딱 전문성이 막 동영상 녹화의 전문성이 엄청 많지는 않아서 살짝 미안하긴 한데요. 어쨌든 궁금하거나 수업을 들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 방 앞에 시간표를 잘 참고하셔서 빈 시간에 학교에 방문하시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미리 연락을 주고 오시면 메이크업을 언제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 시험 시간에 뵙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시험은 10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입시를 하셔서 마무리 공부 좀 하고 계시면 제가 20분 정도에 와서 시험지 배부하고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